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지은이 루이스 캐럴, 낭독 심혜림. 원작 루이스 캐럴. 영국의 소설가이자 수학자입니다. 그는 기발하고 흥미로운 상상의 세계들을 작품에 담아내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의 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굴로 내려가다. 앨리스는 시냇가에서 가만히 앉아있자니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언니는 책에만 빠져있고 날씨는 무척 덥고 머리는 멍했다. 잠도 솔솔 왔다. 그때 느닷없이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으로 뛰어갔다. 이거 참, 나 원참 너무 늦고 말 거야. 토끼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고서는 급히 뛰어갔다. 여태까지 시계를 보는 토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토끼를 따라갔다.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던 토끼가 울타리 아래 뚫린 토끼굴로 쏙 들어가 버렸다. 앨리스도 그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옆으로 쭉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래로 쑥 꺼졌다. 그 바람에 앨리스는 한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상한 굴이었다. 선반과 책장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 그림과 지도가 여기저기 나무 못으로 박혀 있었다. 앨리스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지구 중심으로 가는 게 틀림없어. 이러다 지구를 뚫고 반대편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하도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앨리스는 깜빡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잎 위로 쿵 떨어졌다. 앨리스의 눈앞에 또 다른 터널이 뚫려 있었는데 그 길로 흰 토끼가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었다. 내 귀랑 수염꼴 좀 봐. 너무 늦었어. 토끼가 허겁지겁 모퉁이를 돌더니 사라져버렸다. 앨리스가 얼른 뒤쫓아갔지만 토끼는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복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지만 모두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울적하게 서성이던 앨리스 앞에 갑자기 다리가 셋 달린 유리탁자가 보였다. 유리탁자 위에는 조그만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다. 당장에 황금 열쇠를 가져다가 모든 문의 자물쇠 구멍에 끼워 보았지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열쇠는 뒤늦게 찾아낸 아주 작은 문에만 딱 맞았다. 그 작은 문을 열어젖히자 복도가 이어지고 복도 끝에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과 분수는 처음이야. 저 정원을 뛰어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이 망원경처럼 접힌다면 이 작은 통로를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앨리스는 엎드린 채 하염없이 정원을 보다가 문득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열쇠나 몸을 줄이게 해주는 요술책을 찾으러 유리탁자로 가보았다. 이게 뭐지? 분명히 조금 전에는 없던 유리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유리병의 목에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에는 커다랗고 멋진 글씨체로 나를 마셔라고 쓰여 있었다. 혹시 독약은 아니겠지? 앨리스는 독약 표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살짝 혀끝을 대보았다. 파인애플과 과자, 버치파이, 버터 바른 빵 같은 것이 뒤섞인 맛이 아주 근사했다. 앨리스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유리병에 든 물을 꿀꺽꿀꺽 다 마셨다. 앨리스는 오묘한 기분이 들면서 자기 몸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정말로 키가 겨우 24cm밖에 되지 않을 만큼 작아졌다. 이제 정원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앨리스는 단숨에 작은 문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우뚝 멈추고 말았다. 유리병의 물을 마시기 바로 전에 황금 열쇠를 유리 탁자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열쇠는 투명한 유리 덕에 또렷하게 잘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위로 기어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리 탁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탁자 밑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던 유리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는 뭐든 문득문득 갑자기 나타나는군. 앨리스는 다짜고짜 유리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유리 상자 안에 건포도로 나를 먹어라고 글씨를 만들어 놓은 케이크가 있어서 앨리스는 우적우적 단숨에 케이크를 먹어치웠다. 눈물 웅덩이. 케이크를 먹자 앨리스의 몸이 쑥쑥 커지기 시작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벌써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는 발이 점점 더 멀어져 가기만 했다. 잘 있어, 발들아. 불쌍한 내 두 발. 이제 누가 양말이며 신발을 신겨줄까? 너희들하고 너무 멀어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겠어. 앨리스가 자기 발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키가 자꾸만 자라났다. 그러더니 천장에 머리를 쿵 부딪히고 말았다. 앨리스는 몸이 더 커지기 전에 잽싸게 황금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러고서 옆으로 누워 아주 작은 복도 너머의 정원을 하염없이 보았다. 아주 커진 앨리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 주위에 눈물 웅덩이가 생겼다. 어디선가 딱딱 발소리가 들렸다. 얼른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흰 토끼가 흰 장갑 두 짝과 부채를 들고서 허겁지겁 종종걸음을 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실례하지만 토끼씨. 토끼는 앨리스를 보더니 기겁을 해서는 장갑과 부채를 던져버린 채 달아났다. 앨리스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토끼의 장갑과 부채를 집어들어 부채질을 했다. 오늘은 모든 게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내가 변했나? 그럼 나는 누구지? 누가 손이라도 내밀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으려니 완전히 지쳐버렸어. 앨리스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끼의 장갑을 낀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작아졌구나.
탁자로 가서 대충 키를 가늠해보니 60cm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꾸만 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부채 때문인가 봐. 앨리스는 얼른 부채를 내던졌다. 부채 바람을 쏘이지 않자 정말로 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는 아름다운 정원에 갈 수 있어. 앨리스는 작은 문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렸다. 그러다가 찍 미끄러져서 짜디짠 소금물 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몸집이 아주 커졌을 때 흘렸던 앨리스의 눈물 웅덩이였다. 웅덩이 안에는 쥐를 비롯해 오리와 도도, 앵무새, 아기 독수리 같은 동물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허우적거리다가 앨리스가 웅덩이 기슭으로 헤엄쳐 나가자 모두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모두들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깃털은 축 처져서 바닥에 질질 끌렸다. 모두 모여 어떻게 몸을 말릴지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랫동안 싸워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보다 못한 도도가 소리쳤다. 이제 여기서 그만 마칩시다.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코커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직접 해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도도는 바닥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러고서 다른 동물들과 앨리스를 동그라미의 선을 따라 군데군데 서게 했다. 그들은 출발 같은 신호도 없이 모두 원을 따라 뱅글뱅글 달리기 시작했다. 규칙은 따로 없었다. 누군가 멈추면 덩달아 멈춰 쉬었다가 또다시 누군가 뛰면 덩달아 뛰었다. 30분쯤 지나자 몸이 거의 말랐다. 경주 도도가 소리치자 다른 동물들이 달리기를 멈추고 우르르 도도에게 몰려갔다.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 모두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도도에게 물었다. 도도는 머리에 손가락 하나를 짚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모두 이겼어요. 모두. 그러니 모두 상을 받아야 해요. 도도의 말에 모두 합창하듯 물었다. 모두 이겼다면 그러면 누가 상을 주지? 그야 당연히 저 여자애죠. 도도의 대답에 동물들이 앨리스를 둘러싸고 상을 달라며 서로 떠들어댔다. 상을 줘.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사탕이 든 상자가 만져졌다. 앨리스가 그 상자를 통째로 내놓았더니 모두 사탕을 하나씩 받을 수 있었다. 여자애도 상을 받아야 해. 생쥐가 말했다. 그러자 동물들이 우르르 앨리스에게 몰려들어 동그랗게 둘러쌌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도도의 골무뿐이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시상식이라도 하듯 골무 수여식을 거행했다. 앨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키득키득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동물들이 하도 진지한 표정을 지어서 차마 웃을 수가 없었다. 한술 더 떠서 생쥐는 심각한 얼굴로 주저리 슬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앨리스가 자꾸 끼어들어 질문을 하자 버럭버럭 화를 내며 멀리 가버렸다. 이럴 때 다이너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생쥐를 다시 데려왔을 텐데.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다이너가 누구야? 앵무새가 물었다.
우리 집 고양이야. 쥐를 아주 잘 잡지. 새도 얼마나 잘 잡는다고? 눈에 띄자마자 꿀꺽 삼켜버리는걸? 앨리스가 신이 나서 다이너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새들은 기겁을 하고 허겁지겁 날아가 버렸다. 다른 동물들도 핑계를 대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앨리스는 괜히 다이너 얘기를 했다고 후회하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다이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양인데. 아, 다이너. 너를 다시 못 보게 되면 어쩌지?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생쥐가 다시 오는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토끼가 작은 도마뱀 비를 보내다. 어디다 흘렸지? 공작 부인이 날 죽일 거야. 생쥐가 아니라 흰 토끼가 주변을 찬찬히 훑어보며 걷고 있었다. 앨리스는 무엇 흘렸다는 것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래서 장갑과 부채를 찾아주려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리 탁자랑 작은 문이 어디 갔지? 울고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와서 몸을 말린 곳은 분명 문이 여러 개 있는 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여기서 무얼 하는 거야? 얼른 집에 가서 장갑하고 부채를 가져와. 서둘러! 토끼가 어리둥절해 있는 앨리스에게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앨리스 앞에 떡하니 토끼네 집이라는 문패가 걸린 작은 집이 생겨났다. 앨리스는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가 있는 방을 찾아냈다. 앨리스의 생각대로 탁자 위에 하얀 장갑과 부채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들고 나가려는데 작은 유리병이 눈에 띄었다. 나를 마셔라는 꼬리표는 붙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마시거나 먹었을 때 요술 같은 일이 생겼잖아. 한번 마셔봐야겠어. 몸이 다시 커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작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앨리스는 뚜껑을 열고 유리병 안에 든 물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절반쯤 마시자 드디어 키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가 천장에 닿으려고 해서 앨리스는 얼른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 뒤에도 계속 몸이 자라서 아예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자라는 것은 도통 멈추지 않았다. 앨리스는 하는 수 없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고 굴뚝 속으로 발을 쑤셔 넣었다. 무얼 하고 있어? 당장 내 장갑을 가져오래도. 토끼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올라왔다. 앨리스는 토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른 문을 닫고 힘껏 밀었다. 이런다고 못 들어갈 줄 알아? 뒤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토끼가 으름장을 놓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창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을 마구 휘저었다. 밖에서 여러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도마뱀 빌! 굴뚝으로 내려가라! 누군가가 소리쳤다. 앨리스는 간신히 굴뚝에서 발을 비틀어 빼고서 조용히 굴뚝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있는 힘껏 발로 뻥 차버렸다. 작은 도마뱀 빌이 날아간다! 바깥에서 동시에 소리를 질러댔다. 앨리스는 숨죽이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일을 꾸미는 것이 틀림없었다.
잠시 후 조약돌 같은 것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에 튕겼다. 그것은 작은 케이크들이었다. 아까도 작은 케이크를 먹고 변했잖아. 혹시 이것도? 앨리스는 케이크를 하나 삼켰다. 그랬더니 바로 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문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케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밖을 보았다. 현관문 밖에서 새와 동물 무리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작은 도마뱀 필이 그들 사이에 누워 물약을 삼키고 있었다. 저게 누구야? 앨리스를 보더니 동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있는 힘껏 달려 숲속으로 도망쳤다. 더 이상 아무도 쫓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앨리스는 천천히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일단 내 원래 키로 돌아가야 해. 그러고 나서 아까 봤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갈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주변을 둘러보니 꽃과 풀, 그리고 앨리스만한 버섯이 하나 솟아 있었다. 앨리스는 버섯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까치발로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파란색 애벌레가 물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앨리스와 애벌레는 눈이 딱 마주쳤다. 애벌레의 조언. 넌 누구니? 잠자코 있던 애벌레가 느릿느릿 졸린 듯한 말투로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흰 토끼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토끼를 만난 다음부터는 하도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앨리스가 부끄러워하면서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찬찬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머릿속이 복작복작하거든요. 너는 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제가 알았던 것들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작고 부지런한 꿀벌이라는 시를 외워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떠올릴 때마다 자꾸 다른 내용이 튀어나오지 뭐예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바뀌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커지고 싶거든요. 앨리스가 심각하게 말했다. 얼마나? 조금만 더요. 난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7cm는 불쌍한 키라고요. 곧 작은 몸에 익숙해질 거다. 애벌레는 키가 딱 7cm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또다시 뻐끔거리며 물담배만 피웠다. 앨리스는 가만히 서서 애벌레가 다른 말을 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애벌레는 담뱃대를 입에서 떼더니 하품을 하고 구불구불 몸을 흔들었다. 그는 버섯 위에서 내려와 풀밭을 기어갔다. 버섯.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만든다. 애벌레는 이 한마디만 남기고 풀밭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앨리스는 버섯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버섯은 둥글어서 어디가 한쪽이고 어디가 다른 쪽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다. 몰라. 앨리스는 두 팔을 양쪽으로 쫙 펴고서 두 손으로 한 움큼씩 버섯을 뜯어냈다. 앨리스는 오른쪽에 쥔 버섯을 조금 먹었다. 그러자 앨리스는 무섭게 작아져서 자기 발에 턱을 부딪히고 말았다. 앨리스는 얼른 왼쪽 버섯을 먹어 몸을 다시 크게 만들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앨리스는 원래 키로 돌아갔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절반은 성공이야.
이제는 아름다운 정원만 찾아가면 되겠어. 그런데 그 정원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앨리스가 혼자 중얼거린 순간 숲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널따란 마당이 딸린 조그만 집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키를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주 작을 테고 그러면 자기를 무서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오른손에 쥔 버섯을 아주 조금만 뜯어먹었다. 그러자 앨리스의 키는 20cm가 되었다. 돼지와 후추. 앨리스가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숲에서 물고기 얼굴을 한 하인이 튀어나와 주먹을 쥐고서 쿵쿵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개구리 얼굴을 한 하인이 나왔다. 그의 머리는 밀가루 때문에 온통 하얀색이었다. 여왕폐하께서 공작 부인에게 보낸 크로케 경기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얼굴을 한 하인이 이렇게 말하며 자기 몸만큼 큰 편지를 내밀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개구리 얼굴을 한 하인도 그 편지를 받으면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바람에 두 하인의 고불고불한 머리카락이 서로 엉키고 말았다. 앨리스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득달같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이를 어째? 웃음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앨리스가 다시 작은 집 앞으로 돌아갔더니 물고기 얼굴 하인만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왜 여기 계세요?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 들리지 않거든. 내일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들어갈 수 없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고 네가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접시 하나가 쌩 하고 날아왔다. 접시는 물고기 얼굴 하인의 코를 스쳐 날아가더니 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앨리스는 문이 열린 김에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대신 바로 주방이 있는 특이한 집에서 요리사가 커다란 냄비 안에 그득든 수프를 휘젓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주방의 자욱한 연기 속에 앉아 쉬지 않고 재채기를 해대는 갓난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앨리스가 재채기를 했다. 후추 때문이었다. 공작 부인도 요리사도 연신 재채기를 해댔다. 부엌 공기는 지독하게 매웠다. 그곳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고양이뿐이었다. 고양이는 난로 위에 길게 누워서 이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다. 저 고양이는 왜 저렇게 웃고 있나요? 채셔 고양이니까 그렇지. 넌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고양이들은 대체로 다 웃어.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무언가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말을 해야겠다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요리사가 화덕에서 수프 냄비를 내려놓더니 삽이며 냄비며 접시 같은 것들을 있는 대로 던져댔다. 공작 부인은 아프지도 않은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왜 이러세요? 그만두세요. 깜짝 놀란 앨리스가 소리쳤다. 요리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수프를 휘저었다. 공작 부인은 여전히 재채기를 줄기차게 해대며 자장가를 부르면서 우는 아기를 어르고 달랬다. 자, 이제 네가 아기를 좀 봐. 나는 여왕 폐하의 크로케 경기에 가야 하니까. 앨리스는 얼떨결에 아기를 받아 안았다.
집안 공기가 여전히 매웠기 때문에 앨리스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서 바깥으로 나갔다. 드디어 아기가 재채기를 멈추었다. 그러더니 꿀꿀 돼지 소리를 냈다. 꿀꿀이라고? 그건 아기답지 않은 소리야. 앨리스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기는 정말 아기처럼 생기지 않고 꼭 돼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 울어서 그런가? 어쩌면 이건 그냥 돼지일지도 몰라. 앨리스는 가만히 아기를 길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기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저 아이가 자라면 무지 못생긴 아이가 될 거야. 하지만 돼지라면 아주 잘생긴 돼지가 되겠지? 앨리스는 숲속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채셔 고양이가 가까운 굵은 나뭇가지 위에서 앨리스를 향해 빙그레 웃는 것이 보였다. 채샤 고양이님이로군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지. 그만 떠들고 어딘가 좀 도착하면 좋겠어요. 물론이야.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계속 걷는다면 말이야. 채셔 고양이는 커다란 웃음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러더니 다시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채셔 고양이는 사몰 토끼네 집과 모자 장수네 집을 가르쳐주면서 자꾸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어지러워요. 앨리스가 소리쳤다. 그러자 고양이는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웃는 입만 남아있다가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에. 웃음 없는 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고양이 없는 웃음은 처음이야. 앨리스는 혼자서 중얼거리고는 곧장 숲길을 따라 사몰 토끼네 집으로 갔다. 얼마 걷지 않아서 사몰 토끼네 집이 나타났는데 정말 토끼하고 더할 수 없이 잘 어울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굴뚝은 토끼 귀를 닮았고 지붕은 토끼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몰 토끼네 집은 꽤 컸다. 앨리스는 그러면 이 집에 사는 토끼도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하고는 전에 왼손으로 뜯었던 버섯을 조금 베어 먹어 키를 60cm 정도로 만들었다.